어디 써봤니?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썼어요. 사실 면접 앞두고 벼락치기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도둑이야! 내가 뭘 훔쳤다고! 45기 촬영기자 황종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입사한 46기 촬영기자 송혜성입니다. 24기 홍성민입니다. 기자 일을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앞에 서기 쉽지 않아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영상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촬영기자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한 학교 선배가 모 일간지의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 추천으로 입사 지원하게 돼서 운 좋게 촬영기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동아리로 사진 공부를 좀 했어요.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좀 돌아다니고 여행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분야 지원하게 됐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분야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뉴스 제작 일부에서 뉴스 PD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이나 이슈되는 현장에 가서 중계 감독님들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중계차에서 현장으로 라이브로 뉴스 커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도영상국 영상취재 1부 2팀에서 사건, 사고, 데일리 취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거를 취재 갔다 왔고요. 취재 갔다 와서 편집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뉴스에 나가는 모든 그림들을 촬영 기자들이 찍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모두는 아니지만 편집해서 뉴스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나의 영상 속에 남아있다. 이쪽은 바디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이제 배터리 가격은 한 3천만 원대, 렌즈 바디 부분만 5천만 원. 배터리하고 액세서리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총 1억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다들 그 외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왜 가지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올인원인 것 같아요. DSLR이나 뭐 미러리스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맞는 렌즈를 챙기고 장비를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무거운 만큼 다 되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상황에 맞는 장비를 가져가면 좋지만 뭐 능력치로 따지면 뭐 육각형, 적당한 육각형 모양의 능력치를 다 낼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라서 이걸 사실 써보고 일을 해보면은 저희 일에는 이만한 카메라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제가 스포츠 있으면서 자주 사용했던 장비가 하나 있는데 캐시 기능이 뭐였냐면 이 카메라가 항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팅을 8초 전으로 해놓으면 제가 여기 셔터 누르는 순간 8초 전에 있었던 일이 카메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야구를 촬영을 하면 매 순간 어떤 사람이 안타를 찍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삼진 당하고 찍을 수가 없잖아요. 캐시 기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타가 딱 치면 그때 누르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8초 전에 있는 안타 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통은 삼각대를 놓고 하는데 이제 핸드헬드로 할 때는 이제 이게 왼쪽 어깨에는 못 얹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잡는데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잡고 줌 왔다 갔다 맞추는 거죠. 그럼 이게 360도 카메라인데요. 이제 촬영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게 다 찍혀요. 이걸 더 높이면 여기까지 높이면 말 그대로 드론 촬영한 그런 느낌도 나고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밑에서 그 광각 카메라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카메라인데 단점은 컨트롤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CCTV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중 카메라, 수중에서도 촬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제가 2019년 1월 1일 입사인데 그러니까 2018년에 공고가 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1차가 서류평가, 2차 필기에서는 이제 논술과 상식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이 실무진 면접이었어요. 다대다로 이제 면접을 했고 4차가 최종 면접이어서
저희 여러 사람의 면접위원이 계시고 혼자 들어가서 다대 1로 하는 그런 전형을 거쳤습니다. 서류는 일단 토익은 필수였는데 이제 커트라인이 저 때는 없었고 한국어는 저희 직종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냈어요. 근데 제 동기들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나쁠 건 없고 이번에 새로 공고가 떴을 때는 토익이랑 한국어는 필수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촬영하는 기자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찍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런 생각이 조금 평소에 많이 했던 분이라면 누구나 촬영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필기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역량이야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역량이 있겠지만 필기를 잘 보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면접을 그렇게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네요. 필기가 통과하기 제일 힘드니까. 네. 뭐 도구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이나 전형 중에 카메라를 만지는 전형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촬영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회사에 들어와서 가르치면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최종 면접에서 저한테 촬영 기자로서 일하면서 용감함과 신중함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좀 패기 있게 저는 당연히 용감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신 국장께서 아니다, 촬영하는데 신중함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섣부르게 용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는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제 촬영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현장에서 용감함이 우선시 돼야 되고 어떤 현장에서 신중함이 우선시 돼야 되는지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인상 깊었던 질문을 또 굳이 하나 꼽자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와 조직의 의사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정답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스포츠 이제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이 회사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이 회사라는 집단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의 의사에 따를 것 같다라는 말은 하긴 했어요. 저는 KBS의 역할론, 내가 KBS 소속이 아니었을 때 외부에서 바라본 KBS가 바라는 역할론, 내가 KBS인으로 되었을 때 KBS에 내가 해야 될 공적 책임론과 역할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싶어요. 전공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문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농구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샷 사이즈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1번 크로저, 2번 미디움 샷, 3번 웨스트, 4번 풀샷.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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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정답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년 차 돼 보니까 웨스트 샷이 아니었을까. 등 번호판도 보여야 되고 사람의 얼굴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부 가게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면접 앞두고 벼락치기로 KBS뿐만 아니라 종편부터 다른 지상파 뉴스들까지 많이 챙겨봤습니다. 면접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KBS 그 뉴스 영상 보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 가장 인상 깊은 리포트는 뭐였냐. 이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은 아니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물어봤다고 하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뉴스를 평소에 많이 보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면접관이라도 아마 KBS 영상이 다른 회사와 비교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때 그것도 물어보겠어요. 그 생각은 들어요. 속성으로 뭘 해야 된다. 한 해를 봤을 때 대형 사건들을 몇 가지 꼽아가지고 그때 KBS는 어떻게 했고 MBC는 어떻게 했고 뭐 종편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속성으로 준비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달라요. 저 장수생이어서 안 쓴 데가 없습니다. 어디 써봤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썼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100% 운으로 된다고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거든요. 필기 시험장에 갔을 때 필기 시험과 나와의 궁합,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과 나와의 궁합, 그리고 사실 뭐 그 해에 뽑고 싶은 인재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100% 운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입사해가지고 한 60여 개국의 해외 취재를 갔었고 몸이 좀 튼튼하다 보니까 오지 담당이었어요. 뭐 히말라야, 전쟁, 아마존, 험지 취재를 좀 많이 다녔죠. 근데 뭐 거기서 막 취재하고 막 그러다가 물을 잘못 먹어요. 풍토병이라는 걸 처음 거기서 걸려봤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모든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 고열에 배탈에 3일 동안 사경을 막 해냈어요. 같이 갔던 이제 동료 선배들이 그때 거기는 병원도 없어, 약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죽도 끓여주고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선배들한테 이 동료애라는 게 뭐라는 걸 느꼈고 많았죠. 비리를 파헤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려고 그러면 어느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런 걸 촬영하다 보면 또 몰래 촬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황 기자처럼 또 몰래 촬영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도망도 다녀보고 양날의 칼날이 있는 것 같아요. 알 권리가 문제냐 초상권이 문제냐. 저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이었고 뭐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취재기자 동기랑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뭐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몰카를 처음 써보는 거여서 대부분의 몰카 특징이 지금 얘가 촬영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몰카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몰라야 되니까 문제는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카트에다가 엄청 이걸 쌓아서 가는 거예요. 가길래 이렇게 몰카로 촬영을 했죠.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다시 한번 찍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탔어. 가장 지하 밑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하 가장 지층 주차장 옆에 진짜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일단 몰카로 또 한번 찍었어. 근데 확신이 또 없으니까 또 핸드폰으로 또 한번 찍었어. 옆에서 이제 나르는 사람이 한국어가 좀 잘 되는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신기해서 찍었다 뭐 그런 말 하니까 그분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당장 지워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게 몰카에 찍혔길 바라면서 핸드폰에 있는 건 바로 진짜 지웠어요. 가볼게요 이렇게 가려가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어디 뭐 전화를 해요. 중국어로 막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선배한테 연락을 드려서 물어보니까 여러 말 하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끊고 보고 바로 달렸어요. 달리니까 뒤에서 거기서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막 달려갔죠. 에스컬레이터에 딱 당도하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역방향인 거야. 일단은 역방향이어도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갈 시간은 없고 역방향 막 달려가서 올라갔어. 그 사람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제. 근데 못 잡을 것 같으니 거기서 황당했던 게 도둑이야! 저 사람 좀 잡아줘요! 하면서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그 도망치는 순간에 너무 억울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도둑이야! 내가 뭘 훔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갔어요. 하면서 되게 사람들 어깨 많이 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잠실대교 중간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이 가장 빨리 달린 것 같아요. 소년병 때 이제 몰래카메라를 불법 댄스 교습소로 한번 취재 간 적이 있었어요. 댄스 교습소를 처음 가봤어요.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댄스 교습소에서 라이트하고 음료를 팔면 이제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판을 치고 있다라는 아이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양복을 착 입고 넥타이 착 메고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춤추던 분들이 다 저를 보더라. 거기에 대한 대부분 다 40대 50대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지 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깨 등치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려 나가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몰카 사용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수단이지 저희가 남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몰카 하려고 하면 또 이제 근육이 굳어요. 이 되게 사람이 이게 연기가 잘 안 돼. 네, 연기가 잘 안 돼요. 되게 막 어깨 막 이렇게 굽고 막. 혹시라도 이제 자기는 이제 카메라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촬영 기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됩니다. 합격은 가능해요. 하지만 들어와서는 고생을 조금 한다. 뭐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무적인 재능이 없어도 충분히 따라가죠. 네 맞습니다. 공감하세요?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송국에 들어오는 정규직이라는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정규직이 아닌 다른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계약직으로 가면은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재능이 있든 없든 기회를 꾸준히 주어줘요. 선배들이 다 알려주시고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긴 시간 지켜봐 주시고. 현장에 항상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저는 한 10년 동안 땅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지나가는 시선이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움직이는 KBS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항상 꼿꼿이 서서 앉아있지도 않고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공감하는 게 어느 현장에도 KBS 마크를 달고 다니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항상 KBS 마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촬영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활동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제일 소외된 계층에서부터 최상위의 대통령까지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죠. 우리 취업 준비생들 꼭 도전해서 쟁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건 입사하기 전에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내 자소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해요. 자소서에 너무 심한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메이크업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없는 걸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네, 자소서는 그냥 진솔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기자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카메라 스킬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다양한 경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기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 설정!